누구 같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꽤 모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접니다. 네, 여기 용평스키장입니다. 용평스키장. 제가 제일 처음 스키 타러 간 곳이 수안보 사조리조트입니다. 여러분 스키 타실 줄 아시는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수안보 사조리조트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태어나서 처음 갔어요. 그리고 스키 타러 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A자예요. A자. 발을 이렇게 A자 모양으로 모아가지고 천천히 내려오는 걸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A자는 됐어요. 이 수준 낮아 하급자 코스에 타니까 안 넘어지고 내려오대요. 그래서 바로 리프트를 타고 어딜 갔냐? 수안보 사조리조트에 최상급자 코스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슬로프를 보죠. 경사도 별로 안 많아요. 근데 이 리프트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라갈 땐 태워주는데 내려올 땐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딱 내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최상급자 슬로프에서 여러분 슬로프를 내려다보니까 절벽입니다. 그날 스키장 제가 처음 갔다는 거 들으셨죠? 스키장 처음 간 사람이 여러분 최상급자 올라가면 그건 절벽입니다. 그런데 걸어 내려가기엔 너무 멀고 배운 A자는 입구에서 써먹기는 써먹어 봐야 되겠다 해서 A자 딱 만들어가지고 힘 딱 주고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A자가 유지되겠어요? 11자로 바뀌겠어요? 11자로 바뀌면 속도가 붙겠어요? 느려지겠어요? 여러분 스키 대회 TV로 보시면 활강 하는 거 아시죠? 활강. 이렇게 내려가지고 왜 이렇게 이것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내려가서 점프하는 거 보시죠? 활강 아닙니까? 활강. 이 출발했는데 활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눈썹이 휘날리다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눈썹도 휘날립니다 진짜로. 제가 그날 스키장 처음 갔으니까 스키복도 없었어요. 오리터 파카 있고 그 골덴 바지라고 아십니까? 고리땡이라고도 하고 사투리로 골덴 바지 입고 오리털 파카 입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눈썹이 날리니까 겁나요 안 겁나요?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만 했게요? 아니요. 살아야 한다. 이 생각만 했어요. 정말 죽겠더라고 이게 잘못 넘어지면. 설 줄을 모르니까 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뒤로 들어눕는 거. 그래가지고 들어누웠어요. 들어누웠더니 이 오리털 파카가 스키복이 아니잖아요. 오리털 파카가 막 말려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는 안에 입었는 티가 말려 올라가더니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막 말려 올라가더니 우통이 다 올라간 거예요. 야, 그 슬로프 그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 저보고 얼마나 웃었을까 진짜. 야, 아픈 건 둘째치고 진짜 쪽팔려 죽겠더만. 만세 부르면서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부드럽죠? 그렇게 내려오면 눈 굉장히 아픕니다. 다 내려와서 보니까 20cm 상처가 났더만. 거짓말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플랫이라고 그래요. 발판, 스키 발판. 플랫이 떨어져 나갔는데 일어나가지고 돌아보니까 스키 플랫이 저 위에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거리를요. 플랫도 미끄러져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몇백 메다를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정말 무섭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에 주말부부 할 때였어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매주 지산 리조트라고 했어요. 용인에 가면. 매주 거의 5일 동안 스키장 갔어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스키 울러매고 걸어 올라가가지고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연습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그 리프트권을 끊어가지고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사람들 관찰을 했어요. 어떻게 타는지. 독학했지, 독학.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겨울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일주일에 5번씩 매일 스키장 갔습니다. 어차피 주말 부부니까 뭐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스키를 좀 잘 탑니다. 어느 정도 타는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보기 싫다 하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고맙습니다. 보시다 보면 뭐가 하나 내려올 겁니다. 뭐 하나 내려오죠? 여러분 여기가 바로 지산 리조트입니다. 제 친구가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거라 하지를 않는데 네. 여기가 지산 리조트입니다. 제가 지금 요 정도 탑니다.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수안보 사조리조트가 화가 나는 거예요. 복수를 하러 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안보 사조리조트를 다시 갔어요. 스키를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잘 타요. 이걸 롱턴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숏턴도 돼요. 그래서 숏턴쯤 되는 수준 갖추고 나서 사조리조트를 다시 갔어요. 제가 그 만세 부르면서 떨어졌던 거기. 그날 저녁에 여러분 제가 천장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등에 딱지가 20cm를 앉았으니 바로 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런닝 입으면 또 들어붙어요. 아침에 벗을 때 이게 딱지가 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죄송합니다. 더티한 얘기해서. 아무튼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제가 이제 만세 불렀던 그 사조리조트를 또 갔어요. 그리고 최상급자 코스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동네 뒷산보다 못해요. 제가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용평입니다. 용평에 있는 코스 있잖아요. 정말 난 코스 빼고는 다 내려올 수 있어요. 안 넘어지고. 그 정도 실력이 돼요. 사조 리조트는요, 동네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가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허탈감이 생기냐면, 내가 이런 곳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그거 개고생을 했단 말인가. 요즘 집 나가면 개고생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 개고생을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죠. 이 경험에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죠. 뭐냐. 문제의 수준은 뭡니까? 느끼는 자의 수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게 뭡니까? 최상급적 코스가 절벽처럼 느껴졌을 때는 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으니까 절벽으로 느껴졌던 거고, 다음에 갔을 때 이게 우습게 느껴졌던 건 뭡니까? 제 수준이 그거 이상이 됐으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그걸 좀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사조 리조트에서 스키에 질려가지고 평생 스키를 안 탔다면 그 스키장은 겁나서 다시는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용평을 다녀오고 나서 사조를 가니까 사조는 가기가 싫대요. 수준이 너무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나가서 누군가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하시죠? 내 수준이 그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이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 대단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뇌를 많이 시킵니다. 제 자신을. 세상에 제일 대단한 놈은 바로 김병철이야.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지 자랑을 좀 잘합니다. 병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보니까 두려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만나고 싶으면 연락할 수가 있고 전화할 수가 있고 하는 거죠. 하는 만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 혜림이도 저한테 이 메일을 4시간 보냈잖아요. 자신은 별로 안 유명하지만 혜림이가 볼 땐 제가 작가 아니에요, 작가. 여러분 작가한테 메일 쓰기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용기가 있었으니까 만나서 인연이 된 거 아니에요. 사람도 인연이 있으려면 용기를 내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느끼는 자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결코 수준이 높고 낮은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만나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뛰어넘으세요. 그럼 내 수준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내 수준을 높다고 얘기해 줍니다. 나는 그걸 잘 모르고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의 수준은 뭐다? 느끼는 자의 수준입니다.